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법률행위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법률행위 취소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특히나 독특한 조문이 있습니다. 법정춘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취소 파트에서는 그 부분이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자 편에서도 일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된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률행위 취소. 우리 일상생활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KTX 예약을 할 거고요. 또 어쩌면 도착한 지역의 여행지에서 숙박을 예약을 할 겁니다. KTX를 예약하거나 숙박을 예약한 경우에 다 결제 대금을 다 지금하죠. 하지만 내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차권을 구매하는 계약이나 아니면 숙박을 예약하는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숙박이나 솔직히 우리가 숙박이 계약을 취소했다. 아니면 순차권 예매를 취소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느끼는 것을 취소를 하게 되면 내가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취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결제한 대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지급되겠죠. 근데 이 취소의 근거는 뭐죠? 우리가 눈에 띄진 않지만 보통 약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뭐 결제 진행에 동의하십니까 하면서 보면 다 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에 따라서 이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취소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근거는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도 이루어지겠지만 법조문에서도 인정되는 거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은 법조문에 근거한 취소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에서 정한 거라면 그 계약의 근거가 되는 약관이나 계약서를 보면서 살피는 거고요. 법조문에 근거한 거라면 법조문이 먼저 우선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배우는 법률행위 취소권은 법조문의 근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40조 법률행위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간혹가다 지문에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법조문에 근거합니다. 착오 배웠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착오에 빠진 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 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법조문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사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는데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름 딱 와닿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행위 능력에서 제한을 받는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거든요. 여기 어디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는 데서 법정 대리의 동의가 필요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지셔야 할 거고 출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취소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건 제한 능력자한테 유리한 행동이기 때문에 유리한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회 33회가 이와 관련해서 출제됐습니다. 29에서는 뭐라고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33회에서는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 틀렸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성격. 취소권, 유효한 법률을 취소하는데 이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즉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법률의 효력이 변동되기 때문에 형성권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계약과 비교를 해볼게요.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방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합니다. 계약이 그러면 합치가 돼야만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매도인이 매수한테 일방적으로 해서 계약을 효력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성권이다. 자, 또 하나 보면
출제된 부분하지만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한 사기관 의사표시를 한 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지문 자체가 나온다면 헷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문은 암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취소, 법률행위 취소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무효인것입니다. 그 얘기는 매매계약 시점과 취소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취소한 시점부터 효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소급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가 되는지를 묻는 건데 법조문에서는 처음부터 즉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예컨대 법률행위 시부터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니까 법률행위는 보통 매매로 생각하십시오.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인 것을 본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틀린 질문은 이렇게 나오겠죠. 취소 시점부터 무효한 것으로 본다? 아마 X입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하지만 이런 것도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서는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거기는 시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숙박이나 아니면 승차권 예매 계약 취소했으면 결제 대금을 돌려받습니다. 그 정확하게 법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반한 법리에 따라서 준 것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준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계약에 효력이 없으니까 돌려준 겁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받은 것은 계약이 근거한 겁니다.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줬어요. 근데 그 효력이 없었던 걸로면 다시 돌려받아야죠. 야, 돌려줘. 그럼 내가 받은 것 전부를 돌려주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 단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자 중에서 누구만요? 제한 능력자는 착오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한 자는 포함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이제 주고받은 거 돌려받으면 되는데 유독 제한 능력자는 뭐라고요?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 능력자도.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이익이 지금도 갖고 있을 때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지금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관없이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독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출제는 이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 볼까요? 27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자, 법조문에 악의 선이 나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러면 현존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악이 구분하지 않고 제한 능력자가 선의든 악이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 문구 그 자체를 선악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하나 포인트를 아셔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다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기출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본다는 것과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범위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상대방. 그럼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하냐? 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에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법률행위는 크게 계약이 있죠. 계약이면 당사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한다는 게 명확합니다. 또 하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경우죠. 이 사람한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표현인 듯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계약과 상대방이 있는 단독을 구분해서 누구한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표현은 지금 앞에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권대리의 추인,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입니다. 근데 앞부분
무권대리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효력이 없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금일배우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구분이 되는데 방법과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누가 한다고요? 140조에 규정한 자 누구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죠. 그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권자는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읽을 수 있겠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 이건 결국 뭡니까? 추인한 것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 만드는 겁니다. 즉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는 취소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인의 의미는. 그런데 취소권을 포기해서 추인을 했는데 다시 추인을 취소하지 못하는 얘기는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를 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유효된 것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취소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의 주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봤는데 다시 140조에 규정한 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법률 관계는 불안정하고 그 주인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문구 자체도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33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취소권은 포기나 마찬가지니까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썼습니다. 추인을. 그 다음에 추인을 취소하지 못한다도 정확하게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적법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추인은 뭐라고 썼죠? 알고서 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이든 무권의 추인이든 알고서 한다는 게 있는데요. 특히 무효행위는 무효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그러한 표현이 조문이 있습니다. 볼까요? 추인의 요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자, 그러면 법조문의 취소권자 뭐 있었죠?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의 사유가 없는 경우죠. 예컨대 미성년자 경우면 성년이 된 후에 그런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차고에서 벗어난 상태. 사기 강박이면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상태. 그 의미입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추인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한 거다. 다만 이 조항도 잘 나옵니다. 이 추인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이 추인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를 얘기 드릴게요. 미성년자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될 추인을 해야죠. 그럼 미성년자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성인이 된 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항은 뭐냐면 미성년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알고서 취소할 수 있는 상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유리하기 때문에 추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미성년자를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즉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29에는 제한 능력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법률행위에 대한 누가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꾸면 대신에 제한 능력자는 직접 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겠죠. 본인이 직접 할 때는. 하지만 지문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하고 있죠. 그럴 때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자 표현이 나오는데 기억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예를 드시면 됩니다. 자, 법정 추인.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 예를 들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이겠죠? 근데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취소권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 되겠죠? 매도인이 취소권을 행사할까 안 할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잔금이나 중도금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매수인의 관점에서는 이 법률 행위가 취소될지 안 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권은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채권권, 상대방의 철회권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즉 상대방의 어떤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항도 없어요. 결국은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계약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매수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잔금까지 치는데 등기까지 넘겨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한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 매매계약 기초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후속적인 사업들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률행위 계약의 운명을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겁니다. 즉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이 계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법정 추인이라는 조항을 둔 겁니다. 추인은 말 그대로 우리 배웠죠. 좀 전에 추인은 배웠습니다. 144조, 143조에서. 근데 의사표시입니다. 지금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 취소권자가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추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취소권을 소멸시키거나 취소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추인은 의사표시에 따른 건데,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건데 법이 정한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거는 추인권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이 없는 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인은 이제 취소권을 배제하는 건데요. 예컨대 일정한 행위, 즉 사실관계,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추인으로 본다. 즉 취소권을 소멸 또는 포기겠죠.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나 소멸한 것을 본다. 추인한 것을 본다는 게 기본적 구조입니다. 근데 일정한 행위의 수신은 뭐냐면 이런 행동을 보게 되면 경험칙상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경험칙상. 그런 행동들을 있으면 취소권자 의사표시 없이 이건 취소권을 포기한 것을 봄으로써 아직 확정되지 않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행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취소권자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은 이제 확정적인 법률에 따라서 보호가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취소할 수 없다는 걸 행동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뭔지에 이 법조문에 6가지 사유를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거고요. 특히 이행의 청구나 취소, 2호와 5호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정한 사실에 의해서 경험칙상 간주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는 생각을 보니까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이건 추인의 의사표시야. 그래서 이런 행동이 있으면 그냥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한다는 얘기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취소권자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예컨대 항경하면 그 사람의 의사표시, 내심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유까지 취소권자의 그 내심의 그 생각들, 의사를 고려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렇습니다. 이의를 보류할 땐 그러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확정적으로 유효하는 게 아니야. 나 나중에 취소할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추인의 간주,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뭡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매도인이 취소권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자기 의무를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상태에서 이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경험칙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식을 하든 고려하지 않고 간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매도인이 소유권의 이전을 제공할 때 나 이거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률행위 취소 사유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할 때는 간주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이행의 청구와 5호는 취소권자만이 5호도 취소권자만이 예컨대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이행의 청구를 뭘 하는 거죠?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이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취소권자가요. 근데 반대로 매수인이 할 수도 있죠. 이건 취소권자가 아니죠.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매수인이 요청해서 매도인님 매매 대금 지급할 테니까 소유권 넘겨주세요. 그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취소권자 매도인은 이 법률행위 내 착오를 하니까 나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행의 청구에 취소권자가 아닌 이 매수인 상대방이 이행 청구에도 추인한 것을 본다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되죠? 매도인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겁니다. 근데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라는 누구요? 취소권자만이. 여기엔 법문에는 없지만 해석상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예컨대 매도인은 뭘 갖고 있죠?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대한 권리,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이 채권을 유효하게, 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본다는 전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매매 채권을 제3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더 이상 매매 계약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게 경험칙상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취소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5월의 취소권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다면 이런 결론을 내겠죠. 매수인이 먼저 취소할 수 있는 법리를 알고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빨리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이 감준된다고 한다면 매도인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취소권자 상대방이 이 계약의 운명을 결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호는 5호나 2호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만이 해당된다는 거. 따라서 시험은 여기에 먼저 집중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나 일부나 이행 이런 겁니다. 매도인이 당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을 계속 효력을 확정적으로 효력이 있게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강한 겁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매대 지급해서 수령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다.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싶으면 매매대금 지급하지 말라고 하겠죠. 한데 받는다는 행위는
매수인이 취소권자에게 지급하는 매매 대금을 수령한다는 자체는 매매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경계, 이건 정확한 표현은 계약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권리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소멸시키고 다른 내용으로 바뀐답니다. 이 계약 내용을 A라고 한다면 경계 계약은 B로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기본적으로 이 계약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유효한 다른 계약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 계약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계약 자체는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사표시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답니다. 담보의 제공. 예컨대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보를 제가 없는 수령을 했다. 당연히 매매 계약을 계속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겁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이 매매계약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사유들이 나오는 겁니다. 강제집행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이의를 보류한 때 나 나중에 취소할 거야. 그런 의사를 분명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법정 주인이 이러한 제도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출제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행의 청구는 제가 얘기했죠. 누가요? 취소권자가. 제5호도 취소권자가 양도한대입니다. 상대방은 아닙니다. 자, 30회. 상대방이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한 게도 법정 추인 사유다. X가 나왔습니다. 누구만?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만.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하나씩 그려보고 제가 예시 들듯이 매도인, 매수인 그려놓고 이해하면 안 되세요. 요거는 일단 이해를 할 때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하시고 결국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2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법정 추인이네요. 제가 얘기했죠. 법으로 정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확정시키는 게 그런 제도입니다. 취소권자의 그 의사를 고려하게 되면 그 의미가 감퇴할 것입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법정 추일 때는 취소권자의 그 의사를 인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고려한다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난 몰랐다. 나는 취소권의 존재를 몰랐다. 모르고서 한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의 소지가 생길 것이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더더욱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적으로 유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제29회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이지 않고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하는 경우다. 이렇게 문제를 읽어야겠죠. 본인이. 그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지 않고 법정 추인의 단서 조항이잖아요. 뭘 했습니까?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그럼 취소권자가 항상 이렇게 읽습니다. 제한능력자 이렇게 읽지만 취소권자가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자기 채무를 취소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있었죠? 1호 사유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1호인데 여기는 취소권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했던 겁니다. 여기 1호 해당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다고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은 이런 문구를 계속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오답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28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똑같죠. 추인할 수 있는 하에 취소권자의 추인 청구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정 행위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제 규정에 추인할 수 있는 우회적 행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요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에는. 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요 문구하고 요거요. 요 문구가 빠지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정 주인 또한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것도 포인트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 누가요? 이행 청구는 누구와 취소권자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추인한 것을 본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법정 추인 제도는 요 포인트는 이행 청구와 오호 사유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례로 나온 출제 문제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이겁니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을이 기망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취소권자겠죠. 시험을 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시고서 접근을 하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갑이 을에게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죠. 갑이 뭘 했습니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 이게 뭐죠? 이행 청구예요. 갑이 을의 상대로 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행 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웠죠? 이행 청구는 누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했을 때만이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X가 된 겁니다. 지금은 취소권자가 아닌 갑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편히 하면 이행 청구를 했을 때 나 취소할 거니까 나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법정 추인 사유로 보게 된다면 을은 취소권이 배제되겠죠. 갑에 의해서. 자,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 갑이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에서 어떤 거였죠? 매매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매매된 채권을 병에게 제3자인 병에게 양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기초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즉 매수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정 추인 사유가 되지만 누가 한 거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갑이 했기 때문에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를 을에게 제한 경우. 자, 갑은 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가 뭡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의무가 있어요. 이행을 근데 뭡니까? 제공한 경우죠. 자, 근데 을이 수령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공한 경우는 뭐냐면 자,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줄게. 등기합시다 하니까 그 상태예요. 그럼 을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라면 을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나 이 계약 취소할 거니까 등기 안 할 거야. 수령을 안 할 거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한 거잖아요. 만약 취소권자인 을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제공했으면 추인 사유겠지만 지금 뭐죠? 취소권자가 아닌 그 상대방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공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X입니다. X.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누굽니까? 취소권자예요.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자, 매매대금 지금 뭡니까? 자신의 이행의 제공이죠. 1호 사유입니다. 근데 취소권자가 법정 추인 사유는 요건이 뭐였죠? 추인을 할 수 있는 상태겠죠. 그러려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단서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상태라면 취소권자가 매매대금 지급한 경우는 1호에 해당 때문에 전부나 일부에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전부나 일부에 이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죠. 그 다음에 이의 보류하지 않아야죠. 요 세 가지를 딱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취소권자가 뭘 할 때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해당 사유가 들어갑니다. 세트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오답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기망 상태 벗어난 추인할세 상태 이의 없이 그 다음에 취소권자니까 취소권자 이행을 제공한 거죠. 이행을 한 거잖아요. 이행이 제공이 아니라 이행이죠. 이행을 한 경우니까 1호에 해당된 겁니다. 5번 을이 취소권자가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 자, 계약금 반환 청구권 어떤 경우에 행사하는 거죠?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자체가 법정 추인 사유가 해당되지 않죠. 만약에 매수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는 뭐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했을 땐 다르겠죠. 이거는 취소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계약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계약금 돌려다는 얘기는 취소를 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논리적으로. 자, 다음 취소권의 소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 추인의 제도의 취지가 뭐였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운명을 취소권자가 언제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정한 핵이 있으면 조속하게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별개로 취소권도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십시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는 안 날로부터 10년 내고요. 둘 중 먼저 도달한 게 있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아, 그 취소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적법한 취소권 행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 많이 하는데 요 지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뭘까요?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인이 되겠죠. 사기 강박은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그런 의미고요. 법률 행위 날은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최근에 출제된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실무상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조문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취소원이 있는 법령에는 말 그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뭘까? 그럼 법조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법조문 뭔가요? 그걸 찾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뭡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아니죠.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이제 다음 시간에 조건과 기한이 붙는데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불법 조건이 증여계약은 법률행위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했고요. 강행법규 위반 배웠죠. 무효다.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사기로 상대방의 사기를 체결한 계약 법률행위죠. 그런 의사표시 140조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사기 같은 경우는.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사기를 체결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고 법률행위니까요. 원시적, 객관적, 전분불능이 임대차 계약은 이게 뭐냐면요. 임대차 계약 목적물이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매 계약 체결 시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이점이에요. 임대차 계약 이 시점에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물건이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요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가 났든 지진이 났든 없어졌어요.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없어졌죠. 일부만 된 게 아니라 전부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이니까 원시적인 겁니다. 반대말 후발적인 용어인데 원시적의 반대말은 이제 후발적인데 계약 체결 이후에 이 시점에 이게 화재로 멸시되는 경우. 이건 이혼 부담의 이제 법리 문제고요. 객관적은 뭐냐면 이 객관적 누구든지 이거는 목적 달성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이 뭐냐면 건물은 존재하는데 오직 이 사람만이 다른 사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못하는 경우. 전부는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된 경우 아니면 전부가 멸실된 경우. 일부가 멸실되었더라도 목적물이 일부 멸실은 이만큼 있을 때 이만큼만 될 수도 있고 요만큼 될 수도 있고 요만큼 있고 요만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요 상태에서는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불능으로 보는 거고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이제 제가 그냥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냥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무효다. 그렇게 무효입니다. 핵심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무효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가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거든요. 자,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를 알고 있는 아기 을에게 매도하고 정리하십시오. 갑 매도인 미성년자니까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을 매수인 근데 아기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병 동의 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이 유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이니까 돈을 받았겠죠. 뭘 했습니까? 등기를 해줬대요. 계약과 동시에 등기도 해줬다는 겁니다.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자, 지문에는 없겠지만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그죠? 제한능력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입니다. 근데 병은 제한능력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취소 자체는 적법한 겁니다. 다음 주 설명 틀린 것은, 자, 계약은 취소를 했죠. 그럼 취소 효과는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부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이 매매 계약을 제한능력자나 제한능력 대리인 병이 계약을 취소할 때 이 상대방이 제한능력 사유를 알거나 몰랐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알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면 법조문에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조항 없어요. 제한 능력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 뭐 상대방이 선인경 보호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법조문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3.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행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제 처음에 했죠. 줄 게 있으면 서로 주고 돌려받는 게 원칙이고 매매 계약 자체는 유상이고 쌍무계약입니다. 동시에 줘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전제상할 때 우리가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넘겨주죠. 동시에 하지 누구 먼저 하지는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돌려줄 때도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는 게 형평에 맞겠죠. 그 의미를 묻는 겁니다. 이것도 판례에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문입니다.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자, 갑이 줄 거 있으면 돌려주는 거죠. 원칙이. 매매대금 받았으면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소의 효과에서 단서 조항이 뭐였습니까?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특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뭐 갖고 있든 안 쓰고 뭐 보관하고 있든 다 썼든 다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단서에 특칙이 있습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여기서 문제를 이제 뒤에서 사례에서 해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입니다. 그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소비한 경우 아닐까요? 원칙적으로 이익이 남겨진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로 쓴 거라면 다 쓴 게 아닌가? 그러면 현존하지 않는 게 아닐까? 만 1억을 다 받아서 생활을 썼다. 그럼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돌려줄 책임이 없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비했다 하더라도 소비한 거 맞아요. 그것이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생활비로 쓴다는 건 당연히 지출된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미성년 1억 갖고 있어요. 근데 매매대금 1억을 받았어요. 은행에 있는 1억을 갖고 쓴 게 아니라 매매대금을 가지고 있는 1억을 썼다. 그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이득이 남아있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그러니까 소비라 그래서 소비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만약 소비를 했단다면 좀 다르겠죠. 이익이 현존하는. 근데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1억을 지출해야 하는데 1억을 안 쓴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나. 그냥 소비. 가사는 뭐 탕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필요한 비용 뭐 생활비는 필요한 비용이죠. 필요한 비용 충당할 때는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 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이득은 남아있는 것이 된다. 요 개념은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정확하게 입죠. 소비는 남은 게 없지만 필요한 비용 지출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생활비. 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경우다. 이익이 현존한 경우는 현존한 만큼 돌려줘야겠죠. 1억을 받았으면 1억을 생활비 썼으면 그 1억을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항상 이렇게 쓰죠.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자, 갑이 소유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지? 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등기까지 했죠. 그 다음 누구한테 갔다? 정에 갔어요. 정. 근데 선의의 정에게 갔어요. 선의. 매매 계약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가 발생했죠? 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됐죠? 소급하에 무효가 된다. 이게 무효가 됐어요. 무효다. 그럼 등기 원인이 무효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죠? 등기 원인이 무효면 을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없으면 뭐죠? 을에게 정에게 넘어간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등기부상 정의 명의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정은 지금 등기를 취득을 못한 겁니다. 등기부상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의 정에 매도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어디서 배웠죠? 이런 문장은 차고, 사기, 강박, 뭐라고 했습니까? 허위 표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차고의 경우 차고로 취소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매매계약의 제한능력자인 취소 사유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매매계약 무효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는 제한능력이에요. 제한능력자 때문에 그 취소 사유예요. 만약에 취소 사유가 차고나 사기, 강박이다. 그러면 선의 제3자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죠. 근데 제한능력 같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문에 근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고나 사기, 강박에는 109조나 110조 보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선의이면 갑은 매매계약의 차고나 사기, 강박 취소로 해서 무효를 취소했다는 이유, 취소를 했다는 얘기는 무효잖아요. 그 얘기를 정에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는 무효를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유효하게 된다는 얘기는 을은 다시 유효하게 취득하게 꼴이 되는 거고 을이 정에게 넘긴 것도 효력이 있게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제한능력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조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제 범위는 포함이 안 돼요. 시험 범위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거는 X지문이 되는 겁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답니다. 사기, 강박, 차고의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3자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로써 법률행위 취소 대편에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